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뭐 찰벼 모양이 나오곤 합니다만 이 찰벼에 관한 얘기예요. 이 품종에 관한 거는 이제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자, 아까 요게 이삭이라 했죠, 그죠? 요거 나달이고 요게 한 포기당 몇 개의 분할을 해서 이제 이삭을 맺었는가, 그래서 분할이 많은 게 좋느냐 적은 게 좋느냐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육묘상자에 관한 얘기도 했고요. 이 사실은 이 병해충에 관한 거는 2학기 때 할 거예요. 잡초하고 병해충은 2학기 때 할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정도만 알아둡니다. 아까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는 온탕침법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선된 거 있죠. 비중가림 한 걸 가지고 60도 또는 65도씨에서 그죠? 5분 내지 10분간 침지만 하면 돼. 그러다 꺼내면 돼. 근데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적당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 이야기 때 할 거예요. 지금 모짜리 때부터 지금 잎이 어때요? 잎이 이렇게 반짐이 생기죠. 그래 도열병. 잎에서 발생하는 거. 이삭에 또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삭 도열병. 이삭목이 발생하면 목도열병.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이거는 많이 발생하니까 하얗게 이렇게 변해버리는데 이쯤 되면 광합성 모르죠. 이거 한번 보세요. 다이아몬드형으로 생겼죠, 그죠?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반점이 생기고 누렇게 떠버리면 광합성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한번 발생하면은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발생을 해버려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방제는 어떻게 하느냐. 모짜리에서부터 철저하게 종자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발병 초기에 적기 방제, 약재를 살포하라. 상습 지역에는 질소 비료를 적게 주라. 그리고 저항성 품종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심어라 하는 거죠. 그 다음 키다리병 아까 나왔죠. 키가 이렇게 큰 거, 멀대처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짜리 때부터 가지고 나중에는 얘들이 큰 애들이 죽어요. 이삭을 못 맺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들이. 그죠? 이삭을 못 맺으니까. 그래서 소독할 때 이제 제대로 하라. 아까 온탕침법도 하고 약재도 나왔죠. 그래서 약재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해서 농약사, 비료사를 하겠다. 종자기사 자격증을 따서 또는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따서 농약상, 비료상을 하겠다 하면은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건 필수예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면 알아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라. 발생 상습 지역의 종자는 온탕 침지, 아까 얘기했죠? 적용약재 침지 소독, 섭분 처리해라 하는 거예요. 분말로 처리하는 걸 말합니다. 기다리병 발생된 포기를 발견하면 뽑아 없애줘야 되는데 뭐 바쁜데 이거 못하잖아. 그러면 모짜리에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 줄무늬 잎마른병은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줄무늬로 마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버리죠. 이걸 이제 줄무늬 잎마른병. 요거는 이삭인데, 그죠? 요거는 누가 매개 하느냐 하면 요 에밀구라는 요 멜구예요. 얘가 매개충이 되어서 매개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방제는 어떻게 하느냐? 요건 병해충 발생 정보가 우리 사이트에 다 뜹니다. 그죠? 뭐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농촌진흥청에 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라, 건전 재배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물바구미라는 애예요. 쌀바구미, 물바구미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낮에 땅속에 있다가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갉아 먹어요. 저백을 빨아먹죠. 그래서 이렇게 뻐끔뻐끔하지 하얗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말라버린다. 요거는 잎을 가리는 잎벌레입니다. 매충이죠, 그죠?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5월 하순에서 6월경 중상간지에 많이 발생한다. 평야지는 별로 안 발생한다. 요 벼 잎벌레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따려면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자격증 따야 되니까. 요거 ML고고요. 요거는 5월 하순에서 7월경 전반적으로 초기에 주로 발생한다. 중국에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비례충입니다. 날라오는 거죠. 줄무늬 잎마른병. 저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얀 빛이 나죠. 이화명나방이라는 애예요. 1년에 2번 발생한다 해서 이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충 때 한번 보세요. 줄기를 이렇게 깔아 먹어버려요. 일하기 유충은 이양 후에 발생하고 어린 벼 줄기 속으로 들어가서 가해를 하는 거죠. 입제 농약 사용해라. 물바구미하고 잎벌레, 굴파리 등과 동시에 방지한다. 왜 입제 농약이냐면 토양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물에. 그러면 녹아서 어떻게 돼요? 수분 흡수할 때 같이 약재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해를 하는 거예요. 저백을 빠른 흡접을 하게 되면 얘들이 이제 가시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제 방법은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 마스크 안 썼나? 마스크 반드시 쓰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드론 또는 항공방제로 하면 됩니다. 다 지금 대응을 해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병하고 충 간단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 이제 볼 수는 없고요. 직파재배라든지 우리가 이양재배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죠? 안 봤나? 이 반응이 없는 걸 봐서는 안 본 것 같아. 근데 너 그거 대답 안 하면 나는 내가 강의를 안 한 것으로 내가 생각해서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 했지. 그지? 그러면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 하니까 벼 어디 갔어? 논벼. 자, 담수직파 한번 봅니다. 이건 직파예요. 자, 담수직파는 뭐예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종자를 바로 파종하는 것을 담수직파라 한다 했죠, 그죠? 건답직파는 물이 없는 마른 논에 종자를 파종하는 것을 건답직파. 이 지난 시간에 이거 봤잖아. 그지? 폼 이상하다 했잖아. 여기 지금 이양기로 이양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죠? 요거를 너무 없어 보인다. 여기 이제 싹을 틔워가지고 이렇게 파종을 하는 거예요. 이 종자가 보이나? 요거는 이제 파종기예요. 이렇게 트랙터 부착형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종자가 이제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노력비가 많이 드니까 요즘은 미국에서는 요즘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요철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 물을 담수를 하고 항공기로 뿌려버려요. 싹을 태우가 그 항공직파로 하는 거지. 그건 무슨 파종법이에요? 건답직파입니까? 담수직파입니까? 담수직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체화 상태로 싹을 틔워서 뿌리니까. 그러면 이제 항공기로 파종을 하면 뭐 대단합니다. 파이럿도 타고 쫙 갔다가 한 2분 있으면 다시 뱅 하면 돌아와서 어디 갑니까? 종자 시루로 가. 종자 기본적으로 1톤, 2톤씩 이렇게 담아서 하는 거죠. 우리 드론은 지금 최대 40kg 밖에 로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드론의 한계가 그거라. 그런데 우리나라 논 면적을 스케일을 생각하면 40kg면 충분하죠. 이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하자. 자, 파종량을 보면, 자, 지금 여러분들 계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양 재배를 한다고 가정하면 한 상자당 이거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씨바르당 육묘 상자 몇 개 정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럼 가보자. 자, 집중. 자, 스케일을 좀 키우자, 이제는. 그죠? 자, 가로 100m, 세로 100m, 면적 요거 몇 제곱미터죠? 만 제곱미터. 요건 우리가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나요? 헥타르. 헥타르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평으로 하면은 3,000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자를 처음에 파종하는 방법을 종자를 뭐 했어요? 종자 준비를 하죠. 그죠? 종자 공급소에서 가져와야 되잖아, 일단. 그죠? 이장님을 통하든, 뭐, 어떻게 통하든. 그 다음에 종자를 가져와서 뭘 해요? 비중가름 하죠, 그죠? 쭉정이 심어본들 의미가 없잖아. 그 다음, 깔아앉는 것만 한다 했죠, 지난 시간에, 그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비중가름하고 소독을 하지. 소독하는데 기다리병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어떤 소독한다? 네, 온탕인데 엄밀히 말하면 60도가 왜 온탕이야? 열탕이지. 그죠? 그래서 온탕이라고 해놨어. 그래서 끓이지 말라 해서 온탕이라 한다 했는데 70도 넘어가면 다 죽어버려요. 이해하죠? 그래서 요런 이제 통이 있으면 여기다가 요 마대를 요렇게 해서 마대 안에 종자를 넣어서 요렇게 요걸 60도씩 유지를 하고 몇 분간? 10에서 15분. 그럼 왜 10분이면 10분이고 15분, 15분이지 이렇게 시간이 다르냐 하면 이 종자도 보면 껍질이 이렇게 단단한 게 있고 연한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품종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60에서 65도가 되겠지,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5분에서 15분까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뭘 지침을 따르냐 하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소독합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소독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약재 소독을 하든 어떻게 소독을 하든지 씻어내야 되겠지, 약재하고. 그죠? 그지? 그는 일반 이제 냉수에 이렇게 침지해서 헹군다. 그럼 씻어낸다. 그 다음 씻어내고 그 다음 뭐 해요? 이제 발화 과정을 거치겠죠. 저미네이션 과정을 잘 나오네. 거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발화를 이제 했다. 이 종자가 어떻게 이렇게 싹이 뾰족뾰족 났다, 이게 얘기예요. 그럼 발화했죠. 발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양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육묘 상자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있다 했잖아, 그죠? 그럼 육묘 상자가 있으면 과거에는 이 상토 흙을 흙을 가져와서 뭐 했다? 이렇게 모아서 믹스를 해서 뭐 하고 여러 가지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도 소독제도 혼합하기도 하고 비료도 일부 혼합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이제 까는 거예요. 깔고 종자를 물을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 하는 거지. 그러면 물조리개로 쫙 뿌리고 나면 물이 다 흡수되어 있겠죠, 그죠? 다 흡수되면 뭐 합니까? 종자를 이제 파종을 하는 거라. 어떤 종자? 여기서 발화된 종자를 여기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00g 정도 보면 됩니다. 종자 한 상자당 200g 정도를 뿌리면 돼요. 근데 내가 밀식을 하겠다. 아까 나왔죠? 밀식을 할 경우에는 여기 250g 정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빨리, 여기 뭐가 보통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양한다 했어요?
15에서 20cm 정도 자랐을 때 이양 안 됐죠, 그죠? 보통 중모로 해서 30일 정도 자란 애를 이양을 하는데, 야, 30일 너무 늦지 않느냐? 좀 빨리 하자. 그래서 뭐 10일 만에 나는 옮기 심겠다, 이양을 하겠다 하면은 이 종자 파종량을 300g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늘린다는 거지. 많이 파종하면은 어때요? 나중에 옮겨 심을 때 요것을 여기서 이제 요것은 누가 일을 하느냐면 이양기 기계가요. 바늘이 있어. 착착 뽑아내는 바늘이 지가 일을 다 해. 그러면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10아르당 우리가 하는 것은 300평당 10아르당 1000제곱미터죠. 그죠? 1000제곱미터당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10아르당 보통 30개의 육묘 상자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이거 계산하면 다 나오는데 그거 하면 한 10분 걸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10아르당 30개의 육묘 상자가 필요하면 헥타르당 몇 개 정도 필요해요? 10배니까 100아르, 즉 헥타르, 그죠? 3000평에 관해서는 뭐 한다? 약 300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육묘 상자가. 그러면 우리가 영농을 할 때 기본적으로 300개 이상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야, 1헥타르 농사지가 돈이 되냐? 적어도 10헥타르는 해야지 하면 육묘 상자가 몇 개 필요해요? 3000개가 필요하지. 이해됩니까? 이런 거라고. 그런데 야, 3000개 우리 집에 지어날 데도 없어. 귀찮아 못하겠어. 그러면 뭘 한다? 나는 어린 모를 심겠다 하면 11점 키운 거 또는 7일점 키운 걸 빨리 심겠다 하면은 한 300g 파종하면은 이 개수를, 모판 수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얼마로? 거의 한 1000개까지 또는 1500개까지로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럴 경우에 또 밀식이란다. 요게 이제 상자의 파종량을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파종할 때 종자를 이렇게 싹이 난 걸 파종을 한다 했죠, 그죠?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말라버리죠? 종자가 말라버리잖아. 말라버리면 죽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흙을 덮는다. 그걸 복토라고 한다, 그죠? 흙을 덮어놔야지. 그럼 덮어주면 얘가 싹이 뽀록뽀록 하얗게 올라온다. 지난 시간에 봤죠? 하얗게 해서 올라오더라, 아이가, 그죠? 그죠? 그래서 하얗게 올라오는 걸 햇빛을 바로 쬐면 어떻게 된다? 말라 죽죠? 왜? 엽록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한다? 차광망을 쳐서 햇빛이 조금만 투과되게 한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뭐 한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변하도록 한다. 그죠? 그러면 요것은 지금 발화 과정이고, 그죠? 싹 틔우기, 이 과정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변하게 하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 한다? 녹화, 그리닝 과정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녹화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변했다고 해서 바로 옮겨 심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무늬만 뭐예요? 무늬만 초록색 띄고 있죠? 아직까지는 온실 내에서 얘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깥에 올 한 중순, 뭐 올 하순 되면 밤 온도가 한 10도씨, 12도씨까지 내려가죠. 그죠? 그럼 얘들이 밤에 어떻게 돼요? 가시는 거예요. 왜? 지금 얘들이 자란 거는 28도, 30도씩 자랐단 말이에요. 그걸 갑자기 저온에 적응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배는 동물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준다? 요것은 녹화 과정 초록색으로 만든 다음에 약간 낮은 온도 20도 또는 그 다음 15도씩 이렇게 내려가도록 그 온실 속에 있으면 창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저온에 적응하는 그 과정을 경화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하더닝이라고 합니다. 이 경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경화시키고 나면 뭐 한다? 이제 옮겨 심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이양이라고 하죠. 이양을 할 때 한 포기당 보통 5개 정도 이양을 하면 됩니다. 5본이죠, 그죠? 5본.
5번 정도로 이양을 한다 이 말이죠. 야, 나는 이양이 늦었어. 보통 5월 30일 정도 이양을 하는 게 남부 평야지 일반적인데, 야, 나는 6월 20일 날 뭐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또는 감자 캔다고 했다 못했어. 그러면 6월 20일 날이니까 20일 늦어버렸어.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요걸 5개 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게 심는 게 3개만 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8개 정도 심는 게 좋을까요? 3개 손들어. 그냥 5개 그대로 손들어. 한 8개 정도.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자, 배 1층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을 어느 정도 이제 새끼를 치는 시기, 그죠? 기본적으로 자라는 시기, 이것을 영양생장기라고 하는데, 베지테이티브 그로스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새끼를 몇 개 치는가 15개에서 18개 정도 치는 요 시기를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조건은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기본 영양생장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15개, 18개가 나중에 이삭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나머지 늦게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삭을 못 맺어요. 그게 무효분열이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의미가 없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양 생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적어도 60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중만생종인 경우에. 요 기간을 확보를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분울수를 한 포기당 15개, 18개 못 만든다는 이 얘기예요. 3개만 심어 놓으면.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개수를 처음에 이양할 때 개수를 5개 하던 것을 한 8개나 한 10개 정도 많이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 늦게 심는 것을 다른 말로 뭐 한다? 만식이라고 한다. 만식. 빨리 심는 것을 조식. 일정한 날짜에 심는 것을 적식.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그럼 늦게 심으면 어떻다? 본수를 한 포기당 이 본수를 늘린다 줄인다. 많게 한다 그죠? 늘려야 된다 그죠? 됐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옮겨 쓰는 이 논에 NPK 이제 우리가 보통 비료의 3요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또 칼슘, 마그네슘 비료 5요소인데 얘들이 유기물도 많고 이게 비료 성분이 많아.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토양의 비옥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죠. 토양의 비옥도가 높으면 비료 성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비료 성분이 많을 경우에는 3개, 서너 개 심는 거, 6, 7개 심는 거, 9개, 10개 심는 거, 5월 30일 날 남부 평야지 심는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몇 개였어요? 5개 정도 심는다 했죠. 그죠? 그러면 서너 개 정도 심는 거, 5, 6개 심는 거, 9개, 10개 정도 심는 거. 토양 비옥도가 높다. 토양에 비료 성분이 많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어느 거? 비료가 많아. 그럼 잘 자라겠지. 그럼 새끼도 빨리 치겠지. 그럼 1번을 해야지. 본수를 줄여야지. 이해됩니까? 여기 핵심이다 말이지. 그 돈 버는 법은 다음에 얘기해. 어떻게 하면 비료를 줄이고 정밀 농업을 하고 그건 2학기 때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 말이죠. 빨리 심는 경우하고 토양의 비옥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 제식 본수를 줄이고 토양 비옥도가 높고 늦게 심을수록 본수를 늘린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수량 구성 사유소 종에 단위 면적당 이삭수를 충분히 확보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 안 되면 계속 돌려서 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 이제 이양 재배라. 근데 이양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가 있었어요? 자, 이양 재배하면 첫 번째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모판 구입해야 되지. 모판.
그 다음에 상토 구입해야 되지. 안에 들어가는 걸 상토라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이항하려면 이항기가 있어야 되잖아. 기계 또 사야 되잖아. 비싸잖아. 속도도 느리죠. 근데 다이렉트 시딩, 직파를 이제 한다 가정하면 이 과정은 어때요? 이 과정은 오롯이 똑같이 들어가죠. 그죠? 요 과정은 다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 필요 없다. 아까 어디 갔노? 녹화하고 어디 갔어? 지웠노? 발화하고 녹화하고 경화하고 지웠는가 봐. 여기 있네. 자, 발화해서 하얗게 되면 그 다음 과정 녹화, 그 다음 경화, 이 과정을 거친다 했죠. 그죠? 이 과정을 거쳐서 이항을 한다. 옮겨 심는데, 자, 직파를 하는 경우는 이 논이 있다 가정하면 레벨링을 하고 균팽 작업을 하고 로타리를 치야 되겠죠.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물이 있는 상태에 예를 들어서 요래 물이 있다. 여기 물이 있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항공기로 하든 손으로 하든 동력 분무기로 하든 이렇게 위에서 종자를 이렇게 떨어뜨려. 그럼 이렇게 종자가 막 놓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뭐예요? 그냥 직파야, 직파. 근데 물이 있죠, 여기. 물이 있는데 직파를 하는 것을 뭘 한다? 담수되어 있다. 그래서 담수 직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안 나오네. 여기. 자, 여기 이제 논이 이제 로타리를 치고 해서 요렇게 레벨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종자를 싹이 안 튼 종자를 그냥 이렇게 항공기로 뿌리는 거예요. 뿌리든 아까처럼 파종기로 하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얘가 자라겠지, 당연히. 그죠? 요거는 건조한 상태에서 파종하는 것을 뭐라 한다? 건답 직파. 우리말로 하면 마른 논 직파. 이런 말이고, 마른 논 파종. 이건 담수는 다른 말로 뭐가 있죠? 우리말로? 물론. 무논이라고 해요. 무논 직파 파종.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단순히 보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담수 물이 있는 데서 얘가 배려가 자라려고 하면, 자, 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벽시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얘가 뿌리가 먼저 날까요? 아니면 싹이 먼저 날까요? 물에 잠겨 있어, 얘가. 그럼 뭐 하려고 해? 숨 쉬어야지. 그럼 숨 쉬려고 하면 뭐가 먼저 나와? 뿌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숨을 쉬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죽어. 산소가 부족해서. 그럼 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뿌리는 늦게 나오는 거야. 숨 쉬고 나서 이제 정착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싹이 먼저 나오고 뿌리는 늦게 나오고 하니까 요게 연약할까요? 아니면 아주 강할까요? 연약하겠지. 그죠? 약하다, 연약하다. 그 연약하니까 잘 쓰러질까요? 잘 안 쓰러질까요? 잘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도복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약하니까 병해충 문제 또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건답 직파, 마른 논 직파를 하면 어때요? 종자가 여기 놓인다. 뭐 토양 속에 일단 놓이도록 하겠죠? 이거는 산소가 충분해. 야, 그러면 나 정착부터 하자. 뭐 뿌리부터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겠죠? 줄기는 좀 천천히 나와. 그죠? 그러면 얘가 건강하게 자란다. 도복이 잘 안 되지요. 그건 병해충 발생도 적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1제곱미터에 수십만 개의 종자들이 있어. 어떤 종자? 잡초 종자들이 있다. 잡초 종자들은
주로 이제 건답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가 발생한다고 하면 물이 있는 조건에서는 한 30%, 20%밖에 발화를 안 해요. 그러면 아까 1번처럼 여기 물이 있는 담수 직발을 하면 어때요? 잡초 발생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잡초 방제가 되는 거라. 1번인 경우. 그 마른 논 건답 직파는 어때요? 잡초도 발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파종하면은 벼도 자라고 잡초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생장 속도가 잡초가 훨씬 빨라. 그건 나중에 어때요?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잡초밭이 되어버려. 잡초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잡초 방제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건답 직파는.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해한 거다, 그죠? 됐죠? 네. 여기까지 이양법하고 그 다음에 직파하고를 비교를 했다 이 말이죠. 직파하는 방법은 또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2학기 때 공부하기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는 뭘로 유튜브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질문, 건의사항